온라인으로 파는 건 불법도 아닌데 제 자유죠. 제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자기가 볼 것도 아니면서 왜 예매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매야 내가 공격돼서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솔직히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짜증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표가 없는데. 볼 수 있으니까. 요즘 싸이 흠뻑쇼, 토트넘 내한 경기 티켓 예매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죠? 이런 핫한 경기, 콘서트, 뮤지컬이 있을 때마다 지겹도록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암표인데요. 지금 중고나라에서 토트넘, 흠뻑쇼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암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티켓 매매 플랫폼에 원가 150만 원짜리 토트넘 티켓이 3,700만 원에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암표 문제가 사실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암표 단속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을 찾아보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6, 7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2022년,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온라인으로 암표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티켓을 대량 구매해서 폭리를 취하는 암표상들이 더욱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렇다면 오프라인 암표의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현장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이고요. 여기는 서울 종로에 있는 롤파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LCK 썸머 2주차 경기가 열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여가지고 이게 티켓 값이 10,000원인데 온라인상에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금 풀려 있습니다. 경기장이나 뭐 공연장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을 겉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1990년대 스포츠 경기장 앞에서는 암표상들 판매하는 사람들을 너구리라고 불렀대요. 티켓이 10,000원이잖아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 10만 원, 6만 원. 저한테 팔 때 인터파크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냥 돈 입금해주니까 5분 안에 그냥 제 아이디로 예매됐다고 떠서 그냥 저희 그냥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막 웃돈을 주고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네, 많이 봤어요. 저도 찾아보셨나요? 네, 좀 많이 찾아봤어요. 얼마까지 줄 용의가 있으셨어요? 플레이오프 이런 게 아니까 한 5만 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친구한테 결국 맡긴 거는 제 혼자 힘으로 했을 때는 실패를 했었거든요. 아무런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예매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해줘가지고 매크로가 제 것만 딱 해줬어요. 일반인이랑은 거의 경쟁이 안 되는 게 예매를 할 때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10초는 걸리거든요. 얘네는 누르면 바로 결제까지 돼 있고 거의 한 2초?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직접 매크로를 컴퓨터 할 줄 알면 만들어도 되고 뭐 파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파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전문적으로 매크로를 써서 원래 1인 1매인데 계정 여러 개를 사면서 한 6자리, 7자리씩 먹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막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 파니까. 매크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알아요? 네, 다들 매크로인 걸 아는데 저희가 뭐 어째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LCK 서머 경기 현장에선 오프라인 암표상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암표상에게 티켓을 구매했다는 사람이나 매크로라고 하죠.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돌려서 티켓을 구했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암표 거래는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온라인 티켓 사이트에서 매크로를 돌려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티켓을 구하는 행위 그 자체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 티켓팅은 이렇게 미리 마우스 커서 좌표를 설정해둬서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결제창까지 이동하게 해줘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기술이어서 온라인에서 희소성 있는 제품들을 싹쓸이하려는 되팔렘들의 필수 무기로 통합니다. 여보세요? 네, 그 싸이 흠뻑쇼 티켓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 올려놓은 4장 다 있고요. 네. 2장이나 4장 구매 가능하세요. 그러면 혹시 막 이거 사기 당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해서요. 근데 안전거래를 찾으시면은 다른 분 거를 구매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 전문적으로 하신다라는 제가 약간 믿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게 뭐 있어요. 저 그 거래 내역 보시면 일단 사진관 한 거 쭉 있고요. 다 그냥 허위글이 아니고 예매 내역이랑 그런 것도 다 인증 가능하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그 온라인 암표 문제를 조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네, 근데 매크로를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안 치면은 제 시간 빼는 거니까 끊어도 되겠죠? 조금 약간 더 궁금한 거 여쭤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답해드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전화를 끊으신 분이 자기 여태까지 판매한 내역을 보고 한번 자기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걸 판매하는 사람인지 믿어라 라고 하면서 작성글을 한번 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성글이 360개 정도 되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자이십니다. 암표상으로 보여지고요. 야구 경기도 있고 토트넘, 세비야도 있고요. 흠뻑쇼도 있고 다 티켓 관련해서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걸로 보여요. 이 정도면은 매크로를 돌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대량의 표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크로를 쓰는 건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에요. 처벌 사례는 없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매크로를 돌려서 동방신기 콘서트 티켓을 싹쓸이한 암표 조직이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매크로 암표 일당을 일망타진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병범죄처벌법에 오프라인 암표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온라인 암표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현행법에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가령 뭐 저희가 옛날에 단속했었던 매크로를 이용한 표 예매 행위, 대량 예매 행위 이런 것들을 처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엄청 체계적으로 돼 있었어요. 이제 PC 한 대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그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데 가상 프로그램에다가 여러 개 띄워놓고 티켓팅을 해주는 데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여러 장의 티켓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장 시급한 거는 현재 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된 입법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암표라도 구해보려고 했는데 가격 듣고 포기했어요.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이렇게라도 봐야 된다면 뭐 이 정도 돈은 내야죠. 팬들도 아닌 사람들 와서 비싸게 팔고 또 팬들은 왜 또 그 가격에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사주지 말았어야죠. 어차피 자본주의 시대고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이제 온라인이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암표와의 전쟁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슈퍼볼 결승전 암표값은 1,650만 원까지 뛰었고요. 중국에선 롤드컵 결승전 예매가 1분 만에 끝나서 300만 원짜리 암표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암표 매매는 처벌하고 있지만 온라인 매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는데 연방 법률인 온라인 티켓 판매법으로 매크로 티켓 구매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신기한 현상은 우리나라 2030 세대가 마치 자경단처럼 암표와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라인 암표를 일일이 캡처해서 사이트에 신고를 하고 인증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풀미충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암표 신고가 일종의 유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렇게 신고하시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온라인 암표 매매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이걸 신고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매크로를 돌려서 티켓을 구매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신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로 성립이 되지 조직적으로 않을까. 움직였다고 뭐가 좀 혐의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봐도 매크로 했을 것 같은데까지는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수사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요? 지금 국회에는 사실 온라인 암표 매매 처벌 관련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온라인 암표 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기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암표 조직의 사이버 범죄는 계속해서 진화할 거니까요. 구매 자격을 연령별, 지역별로 세분화하거나 티켓 구매 수량을 제한을 해서 암표상들의 대량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